이어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장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자유특구 2주년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오연천 총장님과 토널 패널 분들, 그리고 또 주제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전문가분들,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오늘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9월 규제자유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신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지역을 대상으로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9년 7월 1차 특구를 지정한 이후 그간 4차례에 걸쳐 24개 특구를 지정하여 128개 규제를 완화했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되어 전국 규모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55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고 투자 유치는 7,713억 원, 특구 내 공장 신설은 18개사에 이루고 있습니다. 170개사가 특구로 이전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 성장의 디딤돌과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준 지자체와 특구 사업자 관계자분들의 노고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특구 시행 2년을 맞아 실시한 특구 성과 평가에서 3개의 우수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대구 스마트 웰리스 특구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트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를 구축하고 인체 유래 콜라겐을 생산하여 상처 치료용 피복제 개발 기업에 제공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특구는 GS건설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총 5,455억 원을 투자하여 배터리 공장 설립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는 최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였고 부품 국산화로 지역 부품업체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러한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올해 8월과 12월에 각각 종료되는 1차, 2차 특구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안정성이 입증된 실증 종료 사업은 조속히 규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 허가 전환, 실증 특례 연장 등을 통해 실증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국내 최초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혈압, 당뇨 같은 국민 질환을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부터 진단, 처방까지 비대면 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하였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임상적 통계 비교에서 대면 진료와 동등한 효과를 보여 안정성이 확인되었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격 의료는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이고 국민들도 62% 이상이 원격 의료 도입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할 의료법 개정은 아직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부터 조속히 규제 법령 정비를 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편익 증진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특구 등 여타 특구 사업도 안정성 입증이 가능하고 신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특구의 발전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저도 특구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이며 현장에서 고쳐내야 할 것을 확인하여 바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 우리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성과에 대해서 우리 김성인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 김성인입니다. 원래 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오늘 방송이 나갈 거를 예상을 못했는데 이 방송이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제 발표가 원래 10분으로 돼 있는데 이게 7분을 해서 제 발표는 하여간 3분 정도로 줄여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개요와 성과, 그 다음에 향후 계획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 사업은 2019년 1차 규제자유 특구 사업으로 시행이 됐고요. 총 6개의 분야로 규제자유 특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가 3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2건,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포터블 엑스레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기업이 민간 기업 10개, 그 다음에 의료기관 12개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 260억 정도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규제 내용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원격 의료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제와 그 다음에 또 DUR 정보라고 해서 이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갖고 있는 그 약에 대한 그 유통에 관한 정보인데 이 정보를 활용해서 또 기업들이 요새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요 이런 거를 예측하는 이런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스타트업 기업이 1조가 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한 10%가 지금 헬스케어 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러한 규제가 풀려져야지만 저희도 그런 유니콘 기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증 내용과 성과는 방금 보신 그 내용으로 충분히 보셔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을 12개를 확보를 했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의료협회에서 그 반대가 심해서 어려웠지만 저희 지사님도 3번이나 의협 회장님을 만나시고 하면서 12개까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원격의료협의회, 아까 안무업 교수님도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데 협의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그 자문, IRB 지원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증은 아까 잘 보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사진에도 나왔고 아까 TV 화면에도 나왔는데 우리 그 안정효 내과 의원 교수님께서 원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그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 의료기관들이 1차 의료기관들이 이거를 하게 되는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상황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통해서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야 입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 안전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한 바로는 안정성이나 유효성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성과로도 아까 경제적인 성과 이런 기업들의 매출 성과도 많이 있었고 기업 유치도 한 22개 정도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ISO 13485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 품질 관리 인증인데요. 이러한 인증도 많이 받았고 또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성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과를 2개만 드리면은 방금 TV에서 보신 기업도 8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 휴레이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지금 KT와 같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매주 아까 그 심장 모니터링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대기업하고 스타트업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필립스와 같이 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 기회를 얻는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결국은 이러한 실증 사업 이런 것들은 잘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결국 입법화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아직 이것이 이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경에 규제자유특구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 가지 사업, 원격 의료에 관해서는 일단 연장을 해서 2년 연장을 해서 좀 더 유효성이라든가 안정성 등을 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직 처방전 같은 것들이 조금 좀 늦어진 점이 있어서 2년 연장을 해서 더 보고 그 다음에 DUR 정보라든가 포터블 엑스레이 이런 모니터링 계통은 임시 허가를 통해서 입법이 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에 그동안은 당뇨 고혈압에만 집중이 되어 왔는데 다른 질환도 추가할 수 있었으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이러한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의 특구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외국의 유니콘 기업 같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입법이 돼서 법령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속히 처리가 돼서 우리나라의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